네, 상승으로 출발했던 양시장 모두 지금은 고개가 좀 꺾여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인데요. 코스피 지수 소폭 내려가면서 2,42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은 상대적으로 더 약합니다. 0.6% 정도 내리면서 80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의 움직임 보면 일단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어제 대단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LG전자가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오늘 다 같이 내려가고 있네요. 어제 간밤에 테슬라가 좀 빠진 영향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약바이오주가 그래도 빨간불 가득 켜고 있고 건설 기계 쪽에서 원전 같은 종목들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로봇주라던가 관련주들 될 텐데요. 개장 특징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G와 SBB테크가 나란히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또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나란히 신고가를 쓰는 걸 보면서 정말 로봇주의 상승세가 무섭다,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시간에 워낙에 로봇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때마다 감속기 중에서도 SPG를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단 말이죠.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SPG 상한가 부근에 있습니다. 이 종목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들 종목의 상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시장이 어렵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판단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성장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나타난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의 상승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둘과 다르게 좀 더 실체가 있고 실적이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큰 카테고리 안에서 불황 속에서도 성장한다. 우리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경기에 대한 판단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나중에 또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이는 감속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산업이 어디에 있는가?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쪽에 이제 시장이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그 산업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분명히 긍정적이죠. 장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도 뉴스 보시면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로봇 쏟아낸다, 각종 서비스 로봇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가의 속도와 펀더멘탈의 속도가 같은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결국은 시장의 쏠림 현상, 수급, 그다음에 유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충격을 주기 전까지 이들의 상승세가 꺾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담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예민세 앵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흔들릴 수 있는 이렇게 또 급등하면 다음날 또 일정 부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 발생하는 구간이니까 결론은 굉장히 심플합니다만 먼저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먼저 내려올 이유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량 거래와 음봉, 그다음에 굉장히 긴 장대 음봉, 하락갭 이런 어떤 하락 시그널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들고 가는 것이 맞으나 다만 언급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과 관련된 속도보다는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일정 부분의 경계감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봇이나 AI 관련주들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고 자금이 거의 이쪽에 다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CS 윈드는 저희 시간에 또 여러 차례 전략을 세워봤던 종목입니다. 이번 주 내내 사실 풍력이나 태양광주가 다시 한번 또 올라오더니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CS 윈드도 지금은 오름폭 좀 줄였지만 일단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보이기도 했었죠. 윈드타워 공급 계약 소식에 이어서 대규모 채권 발행까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더 거세질 수 있을지 저희가 2월 13일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3월 6일 바로 월요일 장에서도 CS 윈드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8만 원 정도
정도로 잡아주셨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12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만큼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뭐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한데 왜 12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나중에 물량화될 수 있으니까. 뭐 물론 뭐 가격을 좀 높여서 그 행사 가격을 높였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뭐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당장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어쨌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물량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IR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세칙들, 그다음에 유럽의 CRM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다음 주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신고가에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G입니다. G가 왜 그럴까? 원자력, 그다음에 뭐 이런 풍력, 이런 에너지 쪽의 인프라를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는 또 보잉을 포함한 이런 항공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표 기업인 GE가 최근에 신고가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에너지 시장 전반적인 재편에 따라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풍력, 뭐 태양광, 그리고 뭐 원전도 크게 보면 이 안에 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확장해 보면 뭐까지 같이 가고 있느냐? 리튬 광산도 계속 개발해야 되고요. 다른 광산도 계속 개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 종목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 종목군들의 흐름은 저는 뭐 쉽게 꺾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긍정적인 관점 가져가고 있고 일단 8만 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올려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내려놔야 될지는 아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온 이후에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도 CRMA가 나오는 그 시즌 즈음에 조금 탄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달 중순에 또 미국의 IRA 법안,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그 시점을 또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변동이 있을지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 시장에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SM이죠. 이거 이제 슬슬 끝으로 좀 가는 건지 경쟁의 진정한 승자는 정말 누가 될까요?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의 전쟁, 네, 돈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M이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주가는 15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얘기 더 나눠볼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핵심 포인트로 찝고 있는 것이 세 회사죠. SM, 하이브, 카카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셋 다 패자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승자는 누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자는 예전부터 이 주식을 꾸준하게 들고 계셨던 주주분들, 그 다음에 SM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아티스트들, 네. 그 중에서 지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뭐 승자가 아닌가, 나머지는 다 패자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제가 항상 뭐 종목의 마지막에 밸류를 얘기를 하는데 네. 밸류 차트를 먼저 가져오게 된 것은 최근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결국 누군가 가격을 부르는 가격이 이 회사의 주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가격 위로 끌어올려서 공개 매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전에 이제 키워드로 제시된 대로 일종의 쩐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가격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요소들은 다른 부분들이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M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진 구간에서 다 매력이 좀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원래 밸류 차트를 항상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주가를 밸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슈 가지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진정한 승자가 누가 될까라는 부분은 좀 고민해봤는데 오히려 엔터주 쪽에 훈풍이 또 불고 있죠. YG나 JYP 엔터가 더 강한 흐름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이브나 카카오는 누가 이겼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가 뭐가 될까인데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얼마에 살 것인지, 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다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 잊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엑소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활동을 재개해야 될 시기가 된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NCT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23년을 기점으로 전부 만기가 돌아옵니다. 7년이 돌아온다는 거죠. 재계약 시점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가장 지금 SM에서 많은 앨범 판매량을 갖고 가고 있는 NCT의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느냐가 또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별로 이렇게 돈을 못 벌 것 같긴 하지만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같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이 아티스트들이 재계약, 재재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SM과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수만 그 총괄 PD와 함께 가고 있는 하이브가 이기냐 아니면 카카오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저들은 과연 앞으로 재재계약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아까 밸류 차트를 먼저 보여드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카카오로 가든지 하이브로 가든지에 따라서 저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보다 바뀔 수 있다. 라인업이. 계약에 묶여있는 에스파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SM의 가치는 지금은 측정 불가능. 왜냐하면 실제로 주총 이후에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얼마나 지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게 될 가장 네.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NCT의 그 재계약 여부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아티스트들의 향후 행보에 따라서 가치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누가 찍어주고 있는 우리는 얼마에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가격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정말로 주총 이후에 그런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이벤트가 마감되었을 때 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들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SM의 적정한 가치평가, 지금 뭐 증권사에서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는 그 가치평가가 과연 맞는 것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부터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티스트들이 재계약을 많이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하나의 복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봐야 될 건 어떤 게 될까요? 네, 자 그렇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지금은 승자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네. 오랜 기간 이 주식을 여러 가지 뭐 실적이 됐든 아니면 이슈를 바라보고 매수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처음부터 받고 있던 일부 아티스트, 뭐 이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승자일 뿐 지금 나머지는 전부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승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승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M&A 형태로 점점 가고 있다. 점점 돈을 많이 쓰는 형태로 가고 있고 지금 카카오나 하이브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장기로 간다면 시너지도 나고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일정 부분 이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SM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나머지 인수를 하는 회사, 인수를 실패하는 회사들도 모두 부담스러운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세 회사 모두 지금부터는 매력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SM에서 먼저 내려올 필요는 없겠죠. 네. 실제로 주총 이후에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SM에서는 먼저 내려올 필요는 없겠지만 나머지 두 종목은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한 그런 평가를 지금 시장에서 이미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도 이벤트가 뭐 3월 20일 주총회에 마무리되게 되면 어느 정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엔터업계 전체 이벤트가 마감되어 가고 있다라는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으시는 것이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SM도 목표가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따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좀 궁금해했던 이슈에 대해서 그 이면을 좀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정리해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삼성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주가는 소폭 내려가면서 15만 1,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충 모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IT 세트의 수요는 이 시장 쪽은 여전히 좀 불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황인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주가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의 시황만 반영하기보다는 결국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네. 측면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준비된 그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MLCC를 포함한 전자부품 쪽에서
더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무라타를 보시면 일본의 무라타도 최근에 주가가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MLCC의 최강자이면서 일본 IT 부품 쪽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무라타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근데 제가 상승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은 뭐 상승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본 지수라든지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과 결부지어 봤을 때 저점 대비 상승폭은 조금 더 클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조정권 내에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큰 흐름 내에서는. 그런데 회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상처를 지금 치유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언급드렸다시피 여러 상황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중국에서 결국은 열기 시작하면서 휴대폰 판매가 조금씩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MWC는 중국판이었다라는 게 네. 다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제품들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IT 부품 재고 쌓였던 것들도 조금 처리되고 그래도 많이 팔리진 않더라도 회복 모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국내 IT 부품주들에게도 그다음에 삼성전기에게도 일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IT 시장은 여전히 불황이지만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쪽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MLCC도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회복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주요 사업부 중에서 한 가지 괜찮은 한 가지는 회복 모드인 두 가지를 네.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뭐 증권사 예측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를 보자라는 것인데요. 자, 패키지 솔루션. 지난 한 해 우리가 LG노텍과 삼성전기 두고 뭐만 얘기했습니까? FCBGA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판 관련된 수익성 좋은 기판들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조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MLCC를 포함한 컴포넌트 쪽도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추세 상승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회복 모드로 간다. 그렇다면 주가 기준에서는 그런 회복 모드를 반영하면서 일정 부분의 반등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IT 부품주들을 여러 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큰 그림에서의 일정 부분의 회복 정도 그 회복을 넘어가는 주가 상승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전에 그렇게 높게 봤던 것이 이제는 저 바닥까지 낮아져 있는데 그 바닥까지 낮아져 있는 눈높이를 그래도 한 무릎 정도까지는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무릎은 과연 가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네, 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아마 이익 쪽은 제가 생각하기엔 올해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가 많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요동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쪽의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PE 측면에서는 이미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로 접어들고 있어서 네. 저는 이익 쪽보다는 PB 측면에서의 모멘텀을 보고 있는데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가? 저는 저 밴드 내에서의 평균 정도의 수준까지 회복되는 게 우리가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적정 가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이투자증권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저 밴드의 PB 밴드의 중간선 자체는 한 지금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정도 가격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럼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뭐 폰 만들어봐야 그거 팔리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팔리든 안 팔리든 2, 3개월 정도는 신제품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기존 IT 부품 재고가 줄고 다시 신규 주문이 늘어나는 것 자체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잘 팔리면 더 좋겠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쌓아놨던 재고가 소진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서 평균 회기 정도를 보고 목표 가격은 17만 원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